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인생 역전극입니다. 40년을 희생하며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가 받은 건 모욕과 20만 원짜리 봉투 한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그 냄새나는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합니다. 이야기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63세의 강미숙 씨는 오늘따라 더 설레는 마음으로 식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아들 정우진이 드디어 의료원 이사장이 되었거든요. 최연소 이사장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은 아들을 축하하기 위해 강미숙 씨는 새벽부터 부산에서 직접 가져온 싱싱한 생선으로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강미숙 씨는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아들의 학비를 위해, 아들의 의대 등록금을 위해, 아들의 결혼 자금을 위해. 손톱 밑에 생선 비늘이 박히고 옷에서 비린내가 배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의사가 되었고 좋은 집안의 며느리까지 얻었습니다. 서예린. 겉으로는 단정하고 우아한 며느리였죠. 강미숙 씨는 며느리에게 잘 보이려고 항상 조심했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투박한 말투와 손에 밴 생선 냄새가 며느리를 불편하게 할까봐 늘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들이 이사장이 되었다는 소식에 강미숙 씨는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갈치조림, 직접 담근 김치,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전복죽까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미숙 씨는 앞치마를 벗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특히 며느리 서예린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쾌함이 드러나 있었죠. 어머님,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서예린이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강미숙 씨는 무슨 선물인가 싶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다음 말에 그 미소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20만 원이요.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미숙 씨는 며느리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예린은 코를 찡그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오실 때마다 집안에 생선 냄새가 배요. 손님들 초대할 때마다 얼마나 민망한지 아세요? 그리고 어머님 말투도. 우진이 이제 이사장이 됐는데 어머님 같은 분이 드나드시면 우진이 체면이 서질 않아요. 강미숙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뭐라도 말해주길 바랐죠. 하지만 정우진은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의 말에 은근히 동의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거리를 두시면 좋겠어요. 명절이나 제사도. 사실 어머님이 오시면 다른 친척들도 불편해하거든요. 그냥 20만 원 드릴 테니까 부산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매달 생활비는 드릴게요. 강미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40년을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위로 흰 봉투가 던져졌습니다. 어머니, 예린이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제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이제 제가 이사장이 됐는데. 아들의 말에 강미숙 씨의 마지막 희망도 무너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자신은 아들에게 더 이상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아니라 부끄러운 과거일 뿐이라는 것을.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강미숙 씨는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웠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담은 문이 그렇게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미숙 씨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거칠어진 손, 주름진 얼굴, 그리고 낡은 옷차림.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은 정말 냄새나는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산으로 돌아온 강미숙 씨는 자갈치 시장 근처의 좁은 단칸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그 흰 봉투가 쥐어져 있었죠. 20만 원.
40년의 희생에 대한 대가가 고작 2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냄새나는 시어머니가 이 초라한 건어물 가게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미숙 씨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곧 아들과 며느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강미숙 씨의 숨겨진 정체가 밝혀집니다. 과연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40년의 희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그녀의 진짜 정체가 밝혀집니다. 과연 냄새나는 시어머니는 누구였을까요? 새벽 4시. 부산 자갈치 시장에는 벌써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강미숙 씨도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징어를 말리고 멸치를 손질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상. 20년째 반복해온 일과였습니다. 미숙아,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 가게 주인 박 사장님이 인사를 건넵니다. 이 시장 사람들은 강미숙 씨를 그저 성실한 상인으로만 알고 있었죠. 누구도 그녀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강미숙 씨는 오징어를 펼치며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곳 자갈치 시장의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서 있던 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주방 바로 청와대 조리실이었습니다. 1983년 당시 23세였던 강미숙은 뛰어난 요리 실력을 인정받아 청와대 조리실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그냥 조리실이 아니라 대통령 전용 셰프로 발탁된 것이었죠.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요리는 대통령의 식탁뿐만 아니라 국빈들의 만찬을 책임졌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미국 대통령, 일본 총리. 세계의 정상들이 강미숙의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녀는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고 외국 정상들도 그녀의 요리에 감탄했죠. 셰프강. 당신의 갈치조림은 예술이요. 이 김치는 정말 놀라운 맛이군요. 청와대 20년. 강미숙은 그곳에서 최고의 셰프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녀의 요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였습니다. 정계, 재계, 언론계의 모든 VIP들이 그녀를 알았고 그녀의 인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강미숙은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의대생이었던 정우진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남편마저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강미숙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청와대의 화려한 커리어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들을 택할 것인가.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아들을 선택했습니다. 청와대 조리실장의 자리를 내려놓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들 곁에서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생계를 위해 자갈치 시장에 작은 건어물 가게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국빈들의 요리를 하던 손으로 이제는 오징어를 말리고 멸치를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강미숙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의사가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으니까요. 그녀는 의도적으로 과거를 숨겼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자신이 청와대 셰프였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시장 상인 어머니로 살고 싶었던 거죠. 아들이 어머니의 화려한 과거가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정받기를 바랐습니다. 겸손하게 살아야지.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강미숙은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생선 냄새가 밴 옷을 입고 거친 손으로 일하며 냄새나는 시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며느리 서혜린이 던진 20만 원짜리 봉투. 그것이 강미숙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겸손함과 비굴함은 다른 거였어. 강미숙은 가게 안쪽 작은 창고로 걸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선반 위, 그곳에는 2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자물쇠를 열자 그 안에는 깔끔하게 보관된 청와대 조리실 제복이 나왔습니다. 흰색 셰프복. 가슴에는 대한민국 국장과 함께 총주방장 강미숙이라는 자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미숙은 제복을 쓰다듬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제복은 여전히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복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두꺼운 가죽 노트. 그 안에는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과 전화번호들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시절 그녀가 만났던 모든 VIP들의 연락처였죠. 전직 대통령, 현직 국회의원들, 재벌 총수들, 유명 언론인들, 의료계 거물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이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강미숙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셰프 강의 요리는 잊을 수가 없지. 강 셰프 덕분에 그 만찬이 성공했어. 강미숙? 그 전설적인 셰프? 당연히 기억하지. 강미숙은 노트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서정호 의료원장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빨간 펜으로 우진이 병원 이사라는 메모가 추가되어 있었죠. 강미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서정호. 그는 현재 정우진이 이사장으로 있는 그 의료원의 진짜 실세였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청와대 만찬에서 강미숙의 요리에 감동받아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네. 강미숙은 오랜만에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시대에 뒤떨어진 노인으로 봤지만 강미숙은 누구보다 빠르게 변화를 따라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정우진 이사장 서원의료원 최근 뉴스 병원 평판.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강미숙의 얼굴에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우진아, 내가 이렇게까지 변했구나. 화면에는 각종 의혹들이 떠 있었습니다. 은폐된 의료사고들, 의심스러운 리베이트 정황, 부당한 인사. 겉으로는 화려한 최연소 이사장이었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아들은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냄새나는 시어머니라며 20만 원에 쫓아냈죠. 엄마가 잘못 키웠어.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지. 새벽 5시. 시장에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강미숙은 가게 문을 잠그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가죽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걸 차례였습니다. 냄새나는 시어머니는 사실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강미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그녀의 힘이 깨어납니다. 과연 정우진과 서예리는 어떻게 될까요? 청와대 전직 셰프 그리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VIP들과의 인맥. 이제 그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년 만에 깨어난 전설의 시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6시. 강미숙 씨는 작은 방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20년 동안 봉인했던 가죽 노트가 펼쳐져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걸기 전 강미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과연 그들이 자신을 기억이나 할까요? 그리고 기억한다 해도 이제는 초라한 시장 상인이 된 자신을 도와줄까요? 하지만 강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의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그것을 바로잡는 건 어머니의 책임이었으니까요. 노트의 첫 페이지. 서정호 의료원장 이름 옆에 적힌 전화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중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미숙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강미숙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놀라움이 가득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미숙 셰프님. 정말 셰프님이십니까? 서정호의 목소리는 20년 전과 똑같이 반가웠습니다.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세상에. 셰프님. 얼마 만입니까? 20년.
아니, 그 이상이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그동안 셰프님 요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그때 그 갈치조림. 아직도 그 맛이 생생합니다. 강미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요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원장님. 부산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부산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겁니까? 말씀만 하세요. 셰프님께서 연락하시다니 영광입니다. 강미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정우진이라는 이름 아십니까? 정우진? 아, 서원의료원 새로 부임한 이사장 말씀이십니까? 알죠. 최연소 이사장이라고 해서 화제가 됐던. 서정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죠. 설마 셰프님과 무슨 관계가? 제 아들입니다, 원장님. 네. 서정호는 완전히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우진 이사장이 셰프님의 아들이라고요? 이럴 수가. 그런데 왜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병원에서도 의료계에서도 아무도. 제가 숨겼습니다. 아들이 제 그늘 아래가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길 바랐거든요. 강미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제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사고 은폐 리베이트. 이런 소문들이 사실입니까?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셰프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정 이사장이 부임한 이후로 병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력보다는 돈, 환자보다는 실적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생겼죠. 강미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서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달에 중요한 수술 중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는 다행히 살았지만 후유증이 남았죠. 그런데 정 이사장이 이 사실을 은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의료진에게 입단속을 시키고 차트도 조작했습니다. 더 있습니까?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특정 약품을 과도하게 처방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죠. 그리고 인사도 문제입니다. 실력 있는 의사들을 내보내고 자기 사람들만 중용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원장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사하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 이사장의 권한이 막강해서 공개적으로 문제 삼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사회도 그의 편이거든요. 강미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원장님, 그 자료들을 제게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셰프님. 사실 누군가 나서줬으면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거든요.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직은 제가 정우진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비밀로 해주십시오. 때가 되면 제가 직접 밝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셰프님.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들을 직접. 강미숙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원장님. 지금 손 놓으면 우진이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됩니다. 전화를 끊고 강미숙은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재혁 검사장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검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강미숙입니다. 강미숙. 설마 그 강미숙 셰프. 역시나 반가운 반응이었습니다. 김재혁 검사장은 청와대 시절 강미숙의 요리를 특히 좋아했던 사람이었죠. 셰프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연락하시다니. 강미숙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원의료원의 비리 의료사고 은폐 리베이트 수수. 김재혁은 심각한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셰프님.
증거만 확보되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검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관련자 중에 셰프님과 아는 사이가 있으신 겁니까? 강미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세 번째 전화는 박민수 기자에게 걸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탐사보도 기자였죠. 셰프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살아 계셨군요. 박민수는 과장스럽게 반가워했습니다. 기자님, 큰 특종 하나 드릴까 합니다. 특종이라니요? 설마. 서원의료원 비리 사건입니다. 의료사고 은폐 리베이트 인사 비리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박민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자료가 있으십니까?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님, 이건 단순한 병원 비리가 아닙니다. 의료계 전체를 뒤흔들 만한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셰프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강미숙은 총 12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사, 기자, 의료계 인사, 정치인까지. 20년 동안 잊고 지냈던 인맥들이 하나둘씩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강미숙 셰프님이라면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요리로 맺은 인연은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져 있었죠. 저녁 무렵 강미숙의 이메일로 서정호 원장에게서 파일들이 도착했습니다. 의료사고 관련 차트, 리베이트 증거, 부당 인사 문서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미숙은 파일들을 확인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잘못 키웠구나.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주려고만 했지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 하지만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바로잡을 때였습니다. 강미숙은 파일들을 김재혁 검사장과 박민수 기자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통의 전화를 더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보건복지부 장관실입니까? 강미숙입니다. 장관님께 급히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밤 10시. 강미숙은 창문 밖 부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겨울 바다는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마치 지금의 상황처럼요. 하지만 강미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추운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은 때로는 차갑고 냉정해야 한다는 것을. 우진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너를 제대로 가르쳐 줄게. 아프겠지만 이게 진짜 사랑이야. 20년 만에 깨어난 전설의 인맥. 강미숙의 한 통의 전화가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검찰, 언론, 정부까지 움직입니다. 정우진과 서예리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검찰, 언론, 정부까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그 칼날이 정우진을 향하는 순간입니다. 냄새나는 시어머니의 반격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서원의료원 이사장실. 정우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형 창문 밖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연소 이사장. 그 타이틀이 얼마나 달콤한지 매일 실감했습니다. 고급 양복, 명품 시계, 그리고 이 넓은 이사장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강남 호텔에서 이사회 멤버들이랑 식사 약속 있어요. 아내 서예린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녀 역시 이사장 부인이라는 지위를 한껏 즐기고 있었죠. 매일 명품 쇼핑을 하고 부유한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나저나 우리 엄마 연락 온 거 없지? 당연히 없죠. 제가 확실하게 정리했잖아요. 20만 원 드렸으니 당분간은 조용할 거예요. 정우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것이 조금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예린이 말이 맞았죠. 자신의 지위에 어머니의 존재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생활비는 보내드리니까 괜찮겠지. 부산에서 조용히 계시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바로 그때 비서가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사장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뭐야, 이렇게 급하게?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뭐? 정우진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장실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검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중년 남자가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김재혁 검사장입니다. 정우진 이사장 의료사고 은폐 및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겠습니다. 의료사고? 리베이트? 무슨 말씀이신지. 정우진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서류 파일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압수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병원 기밀 자료인데. 영장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혁 검사장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는 20년 전 강미숙의 갈치조림을 먹으며 웃었던 그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하는 검사장이었죠. 같은 시각 병원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언론에 제보한 것이었죠. 서원의료원 정우진 이사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의료사고 은폐와 리베이트 수수 혐의. 최연소 이사장의 추락.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정우진의 얼굴이 곧바로 뉴스에 나갔습니다. 병원 내부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정호 원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정우진 이사장의 비리가 검찰 조사 중입니다. 우리는 환자를 위한 병원입니다.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의료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우진의 행태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죠. 이제 서정호 원장이 나서자 모두가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지난달 수술사고건 이사장님이 직접 은폐를 지시했습니다. 리베이트도 증거가 있습니다. 특정 제약회사 약품을 과도하게 처방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부당한 인사로 실력 있는 의사들이 떠났습니다. 저도 사직 압력을 받았습니다.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우진이 쌓아 올린 권력의 탑이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 전국의 안방에 충격적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원의료원 정우진 이사장 의료사고 은폐 및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 이사장은 지난 몇 개월간 최소 3건의 의료사고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제약회사로부터 수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정우진이 검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한 부당한 인사로 유능한 의료진을 내보내고 자신의 측근들로 병원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민수 기자의 심층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취재 결과 정우진 이사장은 최연소 이사장이라는 화려한 외피 뒤에서 병원을 사유화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생명보다 돈을, 의료 윤리보다 권력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우리 의료 시스템의 근본을 흔드는 사건입니다. 정우진의 집. 서예리는 텔레비전 앞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뉴스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범죄자로서. 이럴 수가. 손에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이사장 부인이라는 지위가 순식간에 범죄자의 아내로 바뀌었습니다.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친구들, 지인들, 기자들 모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예린아, 뉴스 봤어? 설마 사실이야? 이사장 부인 맞으시죠? 인터뷰 좀. 우리 모임에는 이제 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서예리는 전화기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우진이 초췌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뉴스에 나온 게 다 사실이에요. 정우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누가 고발한 거야? 증거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 내부 자료, 녹취록, 증인까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처럼. 그럼 정말 사실이란 거예요? 의료사고를 숨겼다는 것도? 뇌물을 받았다는 것도? 정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곧 인정이었죠. 세상에.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나는? 우리 삶은? 서예린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은 그녀를 위로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부산 자갈치 시장. 강미숙은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우진아. 하지만 이건 꼭 필요한 일이야. 옆 가게 박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수가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사장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강미숙은 텔레비전을 끄고 다시 오징어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손으로 오징어를 펼치면서 20년 전 청와대에서 최고의 요리를 만들던 그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강미숙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정호 원장이었습니다. 셰프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정우진 이사장 해임 건입니다. 그렇군요. 셰프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아드님이. 강미숙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썩은 것은 도려내야 합니다. 위에서부터 썩으면 아래까지 다 썩어요. 우진이를 그대로 두면 병원 전체가 썩고 더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알겠습니다, 셰프님. 셰프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강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바다는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파도는 쉬지 않고 밀려왔습니다. 거센 파도가 해변의 쓰레기들을 씻어내듯이 이 시련도 결국 아들을 정화시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진아, 엄마는 널 포기하지 않아. 하지만 지금의 너는 받아들일 수 없어. 다시 태어나렴. 진짜 의사로, 진짜 사람으로. 다음 날 아침 서원의료원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정우진 이사장 해임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표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정우진을 떠받들던 이사들이 이제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권력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제적 15명 중 찬성 14표, 반대 0표, 기권 1표. 정우진 이사장 해임이 결정되었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우진의 최연소 이사장 시대는 단 석 달 만에 끝이 났습니다. 강미숙의 한 통의 전화가 아들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정우진과 서예린이 마주해야 할 현실이 펼쳐집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게 됩니다. 냄새나는 시어머니가 누구였는지를. 정우진 해임 일주일 후 검찰의 수사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김재혁 검사장이 직접 지휘하는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었고 증거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우진 씨 2023년 7월 15일 김모 씨 수술 중 과실로 환자에게 영구적 장애를 입혔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차트를 조작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김재혁 검사장의 질문에 정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약으로부터 2023년 한 해 동안 총 3억 2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도 인정하십니까? 네. 조사실의 분위기는 무겁고 차갑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연소 이사장으로 떠받들어지던 정우진은 이제 초라한 피의자일 뿐이었습니다.
정우진 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김재혁 검사장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정우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 얘기가 나와서 당황스러웠죠. 제 어머니요? 부산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시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김재혁 검사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강미숙 씨 말입니다. 20년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냥 장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씨는 청와대 조리실장이셨습니다. 네? 정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청와대라고요? 우리 어머니가요? 네. 그것도 20년간 대통령 전용 셰프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였죠. 나도 그분의 요리를 먹어봤습니다. 잊을 수가 없더군요. 김재혁 검사장은 잠시 회상하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정우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분이 왜 부산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대 다닐 때 어려움을 겪자 강미숙 씨는 청와대를 그만두고 부산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당신 곁을 지키기 위해서요. 정우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당신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냄새 난다고 부끄럽다고 20만 원 쥐어주고 쫓아냈죠. 맞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아니면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까? 당신은 어머니가 어떻게 당신을 키우셨는지, 무엇을 희생하셨는지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김재혁 검사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수사를 시작한 건 강미숙 씨의 제보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직접 고발한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썩은 건 도려내야 한다. 진짜 사랑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다라고요. 정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방송국. 박민수 기자의 심층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냄새나는 시어머니의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며느리에게 쫓겨난 한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화면에는 자갈치 시장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징어를 말리는 강미숙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미숙 씨 63세.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상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분에게는 놀라운 과거가 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청와대 조리실 사진들, 그리고 젊은 시절 강미숙이 요리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강미숙 씨는 1983년부터 2003년까지 20년간 청와대 조리실장으로 일했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빈들의 요리를 책임졌던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였습니다. 인터뷰 화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청와대 전직 관계자가 나왔습니다. 셰프 강미숙? 그분은 전설이었죠. 그분의 손끝에서 나온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외국 정상들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또 다른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한식의 세계화가 요즘 얘기 같지만 사실 강미숙 셰프가 이미 20년 전에 하고 계셨던 일입니다. 그분이 청와대를 떠난 건 의료계에서 큰 손실이었죠. 아니, 의료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손실이었습니다. 박민수 기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설적인 셰프가 왜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산으로 내려갔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정우진의 의대 시절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들 정우진 씨가 의대 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강미숙 씨는 망설임 없이 청와대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아들 곁에서 20년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냄새를 맡으며 거친 일을 하며 말입니다.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자갈치 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미숙이? 그 사람 정말 성실해요.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일하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고. 근데 청와대 셰프였다는 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믿기지가 않네요. 그렇게 대단한 분이 왜 여기서? 아들 때문이었구나. 정말 대단한 어머니세요. 박민수 기자의 목소리가 무겁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최연소 의료원 이사장이 된 정우진 씨와 그의 아내 서예린 씨는 어머니를 냄새난다는 이유로 집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만 원을 주며 거리를 두라고 했죠. 화면에는 강미숙이 받았던 그 흰 봉투가 나왔습니다. 40년의 희생에 대한 대가가 2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검찰청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미숙 씨는 아들의 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료사고 은폐, 리베이트 수수, 부당 인사.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안 그분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강미숙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박민수 기자가 직접 부산까지 내려가서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고발하기 쉬웠나요? 아니요. 제일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야만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강미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무조건 감싸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을 때 바로 잡아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우진이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게 돼요. 차라리 지금 아프게 하는 게 나아요. 아드님을 원망하지 않으시나요? 원망? 그럴 수 없죠. 우진이를 이렇게 만든 건 저예요. 제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우진이가 원하는 건 다 해주려고만 했지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강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가르치려고요. 마지막 교육입니다. 방송이 나가자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SNS는 폭발했습니다. 냄새나는 시어머니가 청와대 셰프였다니. 20만 원 주고 쫓아낸 며느리 정말 최악이다. 이게 진짜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눈물 난다. 정우진 서예린 부부 정말 최악의 인간들. 여론은 완전히 강미숙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우진과 서예린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서예린의 집. 그녀는 텔레비전 앞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들이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오실 때마다 집안에 생선 냄새가 배요. 어머님 말투도. 우진이 체면이 서질 않아요. 20만 원 드릴 테니까 부산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데도 그 말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이 아니라 기자들이었습니다. 서예린 씨, 시어머니께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20만 원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청와대 셰프셨던 줄 알았다면 태도가 달랐을까요? 서예린은 전화기를 집어던졌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계속 왔습니다. 명품이나 사들이는 허영 덩어리. 시어머니 학대한 며느리. 돈만 밝히는 최악의 인간. SNS는 이미 그녀의 과거 사진들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찍은 인증샷,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사진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그냥. 하지만 거울 속에 자신을 보는 순간 서예린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사람이었는지를. 다음 날 법원. 정우진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 정우진은 의료사고 은폐, 리베이트 수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은 의사로서의 기본 윤리를 저버렸습니다. 환자의 생명보다 자신의 이익을, 의료 정신보다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의료인으로서의 배신입니다. 정우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을 이 자리까지 키워준 어머니를 모욕하고 쫓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청와대 조리실장으로 20년간 일하시다가 피고인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어머니를 말입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정우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강미숙은 뉴스로 아들의 공판 소식을 봤습니다.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들의 모습.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아 괜찮아? 박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시장 사람들도 모두 강미숙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도 아들인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강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프죠. 하지만 지금 아프지 않으면 우진이는 영원히 아픈 채로 살게 돼요. 병은 도려내야 낫는 법입니다. 그날 밤 강미숙은 오랜만에 요리를 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갈치조림. 20년 만에 청와대 시절의 솜씨로 만들어 봤습니다. 우진아, 이 음식 맛볼 날이 올까? 내가 진짜로 변해서 다시 엄마 앞에 설 수 있을까? 겨울 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소리. 하지만 그 파도가 해변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시련도 아들을 정화시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냄새나는 시어머니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정우진과 서예린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진정한 참회는 가능할까요? 세상은 그들을 비난했고 법은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심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앞에 서는 것. 무릎 꿇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공판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정우진은 집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SNS는 그를 향한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의사 면허는 정지되었고 병원에서는 영구 제명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서예린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거울 앞에 앉아 멍하니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명품 가방들은 전부 중고로 팔았고 친구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서예린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겁에 질린 사람의 목소리였죠. 정우진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우진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적 아픈 자신을 업고 병원까지 뛰어갔던 어머니.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일하시던 어머니. 자신의 학비를 위해 손이 트도록 일하시던 어머니. 그리고 그런 어머니에게 자신이 한 말들. 엄마, 이제 우리 집에 자주 오지 마. 예린이가 불편해. 엄마, 옷 좀 바꿔 입어. 너무 촌스러워. 엄마, 병원에 올 때는 미리 연락해. 환자들 보는 데 있잖아. 정우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다음 날 새벽 4시. 정우진과 서예린은 차를 몰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기자들 몰래 빠져나오기 위해 새벽 시간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3시간의 운전 끝에 자갈치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시장은 활기찼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 생선 냄새, 바다의 비린내. 예전 같았으면 코를 막았을 냄새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강미숙의 가게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건어물 가게. 강미숙은 오징어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우진의 목소리에 강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미숙의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우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장 바닥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예린도 떨리는 다리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강미숙 씨 아들이랑 며느리 아니야? 맞아, TV에서 본 사람들이야. 강미숙은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면 주변 사람들 구경거리 됩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정우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용서요? 강미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뭘 했는지 기억해요? 냄새 난다고 부끄럽다고 20만 원 주고 쫓아냈잖아요. 내가 청와대 셰프였다는 걸 알았으면 달랐겠죠? 서예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달랐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명품과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서예린은 자신의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인형이었어요. 어머님께서 평생 쌓으신 것들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20만 원을 드린 게 아니라 40년의 사랑을 20만 원으로 모욕한 겁니다. 정우진도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돈 버는 기계였어요. 환자를 살리겠다는 초심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사장 자리와 권력만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라는 걸 잊고 살았습니다. 강미숙은 여전히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와서 깨달았다고요? 법정에 서고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네. 정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진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의사. 어머니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강미숙은 한참을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어요. 두 사람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강미숙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20만 원이 든 흰 봉투였습니다. 그때 그 봉투였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어머니, 이 돈으로 새로 시작하세요. 작은 동네 병원에서 봉사하든 무료 진료를 하든 진짜 의사가 뭔지 배우세요. 그리고 며느리. 강미숙은 서예린을 바라봤습니다. 명품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명품을 만드는 겁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면 뭐해요? 속이 썩으면. 서예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미숙은 다시 오징어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세요. 그리고 진짜로 변했을 때 그때 다시 오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우진은 절을 올렸습니다. 서예린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나가는 내내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오징어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은 자들은 용서받았을까요? 아니,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로부터 1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진짜 변화는 일어났을까요? 감동의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년 후 겨울. 부산 자갈치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강미숙도 여전히 새벽 4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강미숙의 얼굴에 예전보다 주름이 조금 더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미숙아, 오늘 택배 왔어. 박 사장님이 큰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택배요? 제가 주문한 게 없는데. 상자를 열자 안에는 편지와 함께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낡은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무료 진료소라는 간판이 보였고 그 앞에 정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표정은 사라지고 수수한 옷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진료소 안에서 노인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우진은 환자의 손을 잡고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서예린이 진료소에서 청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옷 대신 수수한 작업복을 입고 진심 어린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강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께. 1년 전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었던 날을 잊지 않습니다. 그날 받은 20만 원으로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 무료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의사 면허는 정지되었지만 봉사 진료는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화려한 이사장실 대신 낡은 진료소, 최신 장비 대신 오래된 청진기.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진짜 의사가 뭔지 배웠습니다.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참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무료로 진료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대신 집에서 키운 배추를 가져오셨습니다. 선생님,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그 배추를 받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게 진짜 의술이구나. 예린이도 변했습니다. 명품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진료소 청소와 환자 돌봄을 합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환자들이 예린이를 찾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청와대를 떠나셨는지, 왜 자갈치 시장에서 일하셨는지,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것을, 진짜 사랑은 희생이라는 것을, 아직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걸 압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여기서 환자들을 돌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우진 올림. 강미숙은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미숙아, 괜찮아? 박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기뻐서요. 그날 저녁 강미숙은 오랜만에 특별한 요리를 했습니다. 정우진이 가장 좋아하던 갈치조림. 청와대 시절의 솜씨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이거 우진이한테 보내야겠다. 강미숙은 갈치조림을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쪽지를 적었습니다. 우진아, 잘하고 있구나. 엄마가 자랑스럽다. 택배를 보내고 강미숙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겨울 바다는 차갑지만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우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갈치조림 잘 받았습니다. 그래. 어머니, 이 맛 20년 만에 다시 느껴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에요.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쯤 어머니를 뵐 수 있을까요? 강미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우진아, 엄마는 여기 있어. 내가 준비되면 그때 와. 서두르지 마. 진짜로 변하는 건 시간이 걸리는 거야.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셔서. 전화를 끊고 강미숙은 작게 웃었습니다.